문재인 의원하고 네. 어려운 질문 좀 해도 되겠죠? 야, 그럼요. 문재인 의원하고 맨날 어려운 질문 하면서 뭐 새삼스럽게 그래요. 문재인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과거식 정치에 물들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참신하죠. 네. 예. 그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물들지 신선하죠. 않았어요. 예. 아주 문 의원도 참 그런 점에서는 신선해요. 깨끗해요. 네. 안 의원도 아직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두 분 다 현실 정치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문재인 의원도 정당 생활 해본 일이 없었고 더군다나 큰 선거 나가본 일이 없잖아요. 네. 예. 안 의원도 말하자면 정당 생활 해본 일이 없고, 예. 대통령 후보도 되려고 그랬지만 중간에 포기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현실 정치에 익숙치 않다 하는 점도 공통점이 있어요. 익숙치 않다. 네. 두 분의 문재인 의원 그때 찬조연설 하셨을 때 네. 굉장했지 않습니까? 반응이. 그래서 그건 아주 난 찬조연설을 재방송한 사람은 유일한 아마 역사에 남는 자꾸 유일한데. 민망한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우연이었어요. 아주 우연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찬조연설에 무슨 뭐 대단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제 솔직한 제 심정을 그냥 고백한 것 뿐인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찬조연설을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호응이 대단하신 건 알죠. 글쎄 그랬다고. 클릭수가 엄청나서. 그랬다고 네. 제가 나중에 듣고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다고 사람들한테. 이게 왜 이러냐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문재인 의원이 내가 그래도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 아니라. 두 분 중에. 그 당시에 유력한 후보가 두 분이잖아요. 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네. 후보. 근데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그분이 후보가 되시기 훨씬 전서부터 그 리더십의 성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걸 계속 지적을 했던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 네. 그리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예, 저런 리더십이 국가 리더십이 되면 충돌한다는 거죠. 시대와 충돌. 예, 시대와 충돌하는 얘기는 자칫 다수 국민의 의사와 충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걱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후보를 전에 알던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만나서 장시간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뭐 품성이나 자질이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 훨씬 민주적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 뜻입니다. 네. 두 분 중에서. 네.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1년 이렇게 행보를 보시면서. 네. 내가 걱정한 대로 그대로. 걱정했던 것보다 심해요. 걱정했던 것보다 네. 심합니까? 저는 심합니다. 저는 그리고 혹시 일말에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네. 저렇게 저분이 수직적인 권위주의 리더십을 보이는지도 모른다.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자리에 가면 그렇죠? 성취한 거니까요. 확 태도를 바꿔가지고 정말 전 다른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가 속에 있었어요. 네.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뭐 그 기대가 무너진 건 물론이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도 정도가 제가 그분 당에 계실 때 걱정했던 게 비해서 훨씬 심해요. 권위주의적인 네. 그런 그 리더십의 성격이 폐쇄적이고 수직적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수직적 위계 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게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진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고쳐주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늘 주장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뭔지. 아까 아니, 말한 그러니까 수평적 보세요. 폐쇄적. 우리가요. 수직적 폐쇄적이다. 리더십이 그렇다면 네.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네. 민주화를 시작한 지가 30년 가까이 지금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는 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정도고 이 민주주의를 조금 더 심화 발전시켜야 되는 게 시대적 과제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의 모습은 산업화 시대의 리더십입니다. 그때 패러다임이에요. 국가주의, 성장주의, 반공주의. 그래서 이른바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권위주의 발전 체제.
국정 운영 원리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국정 운영하기가 앞으로.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번에 지자체 선거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수직적 폐쇄적 그런 그렇죠. 적이다. 아주 그 당도 그랬지만 지금 예? 정부도 집권 여당도 얼마나 수직적으로 통제를 해요.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일사불란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여기서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 새누리당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자율성이 전혀 없는데. 자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예? 청와대 눈치 살피다가 충성 경쟁이나 만날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권당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안철수 의원 가운데 딱 앉고 저기 우리 장관님 앉고 김효석 의원 앉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도 조금 권위적인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요새는 제가 상석에 앉죠. 앉고 공동위원장 회의를 해봤더니요. 네. 하게 되면 제가 무슨 조금 의심이 있었냐면 혹시 여기 이제 공동위원장 분들이 네. 저 말고 네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무 책임자도 일부 참석을 해요, 회의에. 네. 이분들이 혹시 이제 안 의원에게 이 눈치를 좀 살펴가면서, 의중을 살펴가면서, 네.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런 걱정 같은 게 있었는데, 회의를 딱 해보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각자 자유스럽게 막 의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의원은 가난한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하고, 다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회의를 주재하니까, 제가 이제 안 의원한테 의견을 얘기하시라. 네. 그럼 그때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 먼저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혹시 그걸 이제 부담을 느낄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하여간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네. 기탄 없이 다들 발언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러면 됐다. 이러면 된다. 기탄 없는 분위기였다. 네. 그래야 의견이 활발하게 나오고 모아지고. 네. 그래야 되거든요.